일단 여기가 제가 오늘 풀어드릴 곳이에요. 이렇게 건물이 이제 외곽 쪽에서 보면 숲으로 쌓여져 있죠. 여기는 누구나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계속 사람을 불러들일까? 사람들의 발길이 왜 안 끊길까? 현지에서는 이곳을 단순한 폐가가 아니라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없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은 약 100년 전 부유한 가문에 지은 저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집이었고 여러 사람이 함께 살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집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지는 이야기는 이 집안에 있던 우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집주인과 불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알게 된 집안의 부인이 혹독하게 구박했으며 결국 견디지 못한 하녀가 정원한 우물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부터 밤이 되면 젖은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고 어디선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 살던 사람들 역시 점점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일,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결국 가족들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 둘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집은 한동안 방치됩니다. 그러다 전쟁 이후 군인들이 이 건물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됩니다.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갑자기 총을 들고 어둠 속을 향해 발사합니다. 그는 분명 누군가가 서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가 쏜 대상은 같은 부대의 동료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군인들 사이에서도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 역시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 뒤로 이 집은 완전히 버려진 채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은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면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며 특히 우물 근처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한기를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을 찍고 나서 확인했을 때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형체가 뒤에 서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쌓이며 이 집은 점점 더 사람이 머물 수 없는 곳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도 그 집은 덩굴과 나무에 덮인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낮에도 쉽게 다가가기 어렵고 밤이 되면 현지인들조차 가까이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있었던 일도 그렇고 우물에 빠져서 죽은 하녀의 이야기도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네. 진실일 수도 있고. 근데 제 입장에서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우물에 빠져 죽었으면은 말 그대로 우물은 원형이에요. 저희가 부적을 쓰거나 할 때 원형을 그리는 이유는 안 좋은 기운이나 귀신을 봉인해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물에 귀신을 봉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뭐 홍남 삼녀도 그렇고. 그래서 우물에 빠져서 안 좋은 선택,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면 그 우물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후에 걸어 다니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의심스러워요. 근데 하는 행동은 또 비슷해요. 물귀신처럼. 그러니까 수살기처럼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뭔가 환각이나 환청을 들리게 해요. 수살기 특징이 물에 있기 때문에 기온으로 목소리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홀리게 하거든요. 홀리게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약간 그거랑은 또 비슷해. 현상을 보자면 그러면은 이 하녀의 원한이 얼마나 강했기에 우물과 집 사이가 얼만큼의 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집 옆에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럼 기운만으로 그 원한의 기운만으로 이 지방까지 그 모든 현상을 일으켰다는 건데 뭔가 좀 약간 무당 입장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저는 이 괴담이 하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가 아니라 그 불륜 관계를 알고 있던 집주인, 내 부인이 살해한 건 아닐까? 그럼 이야기가 맞아요. 보통 괴담이나 설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실화의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집안까지 이 여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자살이 아니란 뜻이지. 이게 오히려 이 괴담의 신빙성을 갖다 줘요. 우물에 빠져 안 좋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부인이 그 관계를 알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해서 우물에 던진 거지. 그러면은 이 괴담의 이야기는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없지만 무당인 제 입장에선 설명이 좀 돼요. 그 복수심에 이 우물에 빠진 하녀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무당동이나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노예가 신분이 높은 집안에서 일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반들한테. 그럼 이제 처음의 목적은 양반들의 나를 해코지한 사람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귀신들의 목적성은요. 한 명의 타겟이 아닌 여러 명의 타겟으로 바뀌어요. 본인도 잊어. 그냥 분노와 이 억울함이 한 명의 누군가가 아닌 여러 명의 타겟으로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이 이야기 괴담을 듣다 보니까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건 또 신기하네. 왜 계속 사람을 불러들일까? 사람들의 발길이 왜 안 끊길까? 잘 생각해 보면 뭐 도로나 뭐 시나이 터널이나 이런 곳은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간다고 쳐요. 근데 여기는 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을까? 음산한 기운, 음의 기운인데 음의 기운이 강하면 산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말 그대로 저기는 음택이잖아요. 사람이 사는 곳에 양택이라고 하면 저기는 음택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올 수가 있다. 보통 귀신이라면 못 오게 할 텐데 왜 계속 불러들이는 걸까? 아직도 그 원한을 갖고 있는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집에서 하나의 사건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100년 전에 하녀를 두고 살았던 집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고 수많은 파티를 했을 거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면은 신분이라는 게 엄격했기 때문에 자기의 하녀한테 어떠한 행동을 했더라도 벌을 받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요. 거기서도 봤어요. 필리핀. 필리핀에서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내용을 가진 걸 봤거든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헌팅을 갔던 곳인데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대저택. 거기는 이제 시원이 형 그 대장님 채널에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가 본 귀신이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드레스 같은. 아무튼 제가 화경이랑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에서 술 파티 같은 것도 많이 열렸었고 그리고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이 학대하거나 또는 이제
성적인 뭐 이런 범죄도 많이 일어났었고, 근데 그 외적으로도 그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하녀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어요. 죽인 이후에 그 주변에 그냥 버려졌어요. 약간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그때 그 저택에서도 하얀 옷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제가 하얀색을 설명을 했어요, 드레스 같은 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필리핀 현지인도 왔었는데 하는 말이, 옛날에는 필리핀 하녀들이 입던 옷이 하얀색 드레스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작업복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녀들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위에서 하녀들을 그냥 죽이면 밖으로 시신을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필리핀에. 산 위에 있는 대저택인데 그 숲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시신을 버렸대요. 묻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만 여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가 되게 공격적인 게 뭐냐면, 여기서도 뭔가 환각을 보여주면서 자기 군부대 동료를 총을 쏘게 한 거잖아. 이거는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해. 제가 필리핀에서도 진짜 칼로 찌르듯이 제 가슴팍이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거기가 액자가 되게 많아요. 액자가 많은데, 형 여기는 죽은 애 혼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근데 다수 불특정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러고 가만히 액자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진짜 어떠한 존재가 저를 치고 갔어. 등 쪽을. 등 쪽을 치고 갔는데 가슴 뭐 칼로 찌르듯이 너무 아프더라고. 숨도 못 쉴 만큼. 그래서 제가 그때 소리 지르면서 했거든요. 제가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저희가 녹화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보셨는데 여기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보면. 이 이야기들만 들으면. 그러니까 좀 괴담의 내용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 근데 이거는 안 좋은 선택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덮어 씌우고 본인이 안 좋게 사람을 해코지 해놓고 돌려놓는 거지.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우리 집안 남편이랑 불륜 관계인 이 여자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뭔가 와전된 거죠.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좀 많아요. 이런 글도 있네요. 류릉이의 선생, 그의 아내, 젊은 하녀, 혹은 첩, 두 번째 부인. 하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괴담이니까? 첩이나 두 번째 부인일 수도 있다는 거네. 하녀가 가족과 같은 집에서 비밀스러운 연애를 시작. 관계가 발각되면서 아내의 분노, 학대, 괴롭힘. 하녀는 부지 깊은 우물에 몸을 던져 사망. 일부 전승에서는 아내가 직접 우물에 밀었다는 설도 존재. 있네. 그래, 이 이야기가 맞다니까. 근데 우물에 그냥 민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이미 해코지를 한 상태에서 밀었을 거야. 맞지? 이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 하녀의 시신이 우물에서 발견된 이후 저택에서 이상현상 발생. 밤에 복도를 걷는 젖은 인물 목격. 그니까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밖에서 죽은 상태에서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박보살편.
박보살편에 보면은 앞집에 살던 남자가 트럭에서 강가에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마을 주민들 목격담이 물에 젖은 남자를 거기서 봤다. 근데 저희가 얘기했던 거, 대장님이랑 동시에 얘기했던 건 말이 돼? 살인데 자살기가 어떻게 본인 집으로 다시 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누군가의 타살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타살, 누군가가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걸어왔겠죠. 물에서.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는 불륜관계로 인해서 하녀가 부인에 대한 학대 때문에 우물에 몸을 던진 게 아니라, 이건 이미 안 좋은 일을 당한 상태에서 우물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딱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여기도 일단 원한귀긴 한데 빨간 귀신은 아니네요. 빨간 옷을 입은 귀신은 아닌데, 누군가에게 해코지 당한, 그러니까 우물에 이렇게 던져진 하나의 혼이 한 사람이 아닌 다수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자기의 복수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네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맞아. 여기는 사람이 오래 있을 수 없는 곳.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내용들을 쭉 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계단을 풀면서 제가 딱 봤는데 시간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귀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딱 범위가 있어요. 저택, 우물. 지금 그 외쪽으로는 벗어나질 않아. 지금까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있다면 아직 그 존재는 자기의 복수가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있다면. 여기 류씨 가문의 저택도 저희 대장님이 갔다 오시면 저도 좀 약간 궁금해요.